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로또 아파트 분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로또 아파트라고 하는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던가, 핵심적인 입지에 이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로또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아파트 청약의 시장을 보게 된다면, 이제 최근에 분양을 했던 과천 지정타,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3개의 블럭이 동시 청약을 했죠. 이제 거기에서 S1 블럭이 이제 역대급 4번째의 그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 그만큼 과천 지정타라고 하는 그런 물량은 핵심적인 물량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을 본다면 레드오션의 시장이에요. 경쟁이 치열한 그런 아파트 청약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입 금액이 2천만 원 선을 넘어야지 이제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에는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점 같은 경우에도 서울 권역 같은 경우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은 65점의 가점을 넘어야지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무나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납입금이 높아야지 청약 당첨이 될 수가 있고, 가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아야지만 핵심적인 입지에는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팩트입니다. 현 상황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로또의 아파트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던가, 아니면 공공택지 물량이라던가, 이렇게 핵심적인 그 지하철역이 생긴다던가, 이런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고 많은 분들,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이러한 로또 분양들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나 경쟁들이 치열해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기도 하고, 내 집 마련을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생기고, 더러는 지금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서울 권역의 이제 외곽 지역들도 지금 노원구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 상승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외곽 지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의 가격들조차도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로또 아파트, 너무나 좋은 아파트, 너무나 핵심적인 분양 물량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경쟁률의 벽을 깨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파트에 처음 청약을 할 때, 돈이 없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전략은 뭐냐면, 남들이 보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원하는 로또 아파트가 아닌 A급지는 아니지만 B급지의 물량을 노려가지고 제가 청약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불안했거든요. 불안해가지고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전문가 분들한테, 제 주변의 지인분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그 B급지 하냐, A급지 하지, 더 좋은 지역에 하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부동산은 입지인데, 첫째도 입지고 둘째도 입지고 셋째도 입지인데 왜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 지역에 청약 신청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했던 그런 지역들, A급지의 물론 물건들도 있지만은 A급지가 아닌 B급지의 물량들을 제가 청약 신청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본 여력이 많았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지역들의 아파트만 사서 모았겠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제가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A급지에 제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B급지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A급지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했을 때 경쟁률이 너무나 높고 그 경쟁의 벽을 뚫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약 신청을 하면서 그때 제가 청약을 신청했을 때는 중도금 대출이 두 건씩 나왔습니다. 1인당 두 건씩. 그러니까 저 두 건 나오고 아내 두 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청약 신청들을 하면서 제가 노렸던 것은 이제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B급지의 청약 전략을 신청을 했고 경쟁이 치열한 그런 부분들을 우회하는 전략들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로또 아파트들을 청약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좋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별내자이라든가 이제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들, 과천 지정타라든가 이런 것들에 당첨되신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하는 온라인 클래스 101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 클래스 101 강의를 들으면서 별내자이가 당첨이 운 좋게도 되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추첨제를 통해서는 운이라고 하는 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게 적용돼서 내가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가점이 되거나 아니면 가점이 낮은 상황에서 무작정 로또의 아파트만을 보는 것은 이 현 상황에서 옳은 아파트 청약의 전략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작년 5월 같은 경우,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비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또는 검단 신도시나 이런 지역들에 청약을 신청해 가지고 얼마든지 아파트 당첨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청약 신청을 해 가지고 당첨이 됐었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실행해 가지고 아파트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지역들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김포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이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낮으신 분들은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첨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잘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물량들을 다루면서 핵심적인 지역의 입지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 좋겠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정말 내가 사는 곳, 내가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B급지의 그런 아파트들, 물론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를 선정해서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B급지의 아파트들을 제가 신청했을 때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게 된다면은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추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작은 파동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침체기도 오고 조정기도 오고 상승 국면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 기회를 이제 얻으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역은 일부러 말씀을 드리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했던 지역들을 말씀드리게 됐을 때 좀 그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적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청약을 신청했던 그 지역은 제가 이제 생활 반경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차를 타고 가도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를 가야 됐습니다. 막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막혔을 때는 거기서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제가 일하는 업무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가게 됐을 때는 정말 2시간이 넘게도 걸려가지고 제가 출퇴근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제가 거기에서 거주도 했었는데, 제가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도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 내 집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데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구입을 했을 때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이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은 그만큼 거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먼 거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개발 계획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내가 갖는다면은 그 아파트가 B급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출퇴근을 1시간, 2시간
하물며 제주도에서, 이건 예시지만 제주도에서 출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아내한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생활 기반이 전혀 아니지만 이 지역이 향후에 내가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력을 확신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직접, 지금은 힘들지만 실제로 살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이 물량을 뭐 전세를 주고 내가 이전을 한다던가 매매를 하고 이전을 한다던가 해도 자산의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A급지의 아파트만을 노릴 것이 아니라 이런 B급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 아파트를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계단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해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저를 믿어주고 제 의견을 수렴을 해줘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살았었어요.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이가 어렸죠.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다행히도 그때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교육 환경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내가 자금 여력이 만약에 없다, 안 된다, 그러면 내 직장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직장하고 너무 멀어서 안 됩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녀서 안 됩니다. 물론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내가 직장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이제 고통을 감내하면 되지만 아이한테까지 고통을 감내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역적인 거리가 좀 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느끼고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 한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먼 지역을 가가지고 제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거기서 살면서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살면서 제가 실제로 많이 느낀 것은 뭐였냐면은, 입지가 안 좋은 곳, 하지만 향후에 개발이 되는 곳, 이런 곳들은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최초의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신도시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된 모습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외곽 지역에서 개발되는 그런 아파트들을 봤을 때 그 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장의 수요들이 확충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아파트의 수요층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 여기는 허허벌판입니다, 여기는 교통이 안 좋습니다, 여기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러한 단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내가 그 아파트만의 장점들을 보고, 그리고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잘 체크할 수 있다면 B급지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 여력에 통한 자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는 많은 자산 가치를 내가 거두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B급지의 아파트들을 내가 하나 두 개씩 모으는 게 아니라 이 B급지의 아파트 물량이 아닌 A급지의 물량들로 이제 두 개를 팔아서 하나를 간다던가 하는 선택을 하면서 A급지의 물량들을 내가 보유하는 전략을 써야 되지만, 지금 현재 자금이 없거나 아니면 내 집이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히 그냥 A급지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B급지의 전략, 제가 했던 것처럼 이 B급지의 전략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 같은 경우도 예를 많이 듣지만은, 경매를 1년, 2년, 10년을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시세가 2억인데 2억 5천 미친 척하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한번 A부터 Z까지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게 10년을 경매 공부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무주택으로 사가지고 로또 청약만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입지가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남기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번 매매의 경험, 아파트 청약의 경험을 한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내가 몸으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또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뭐 손해를 보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더 친숙해지고 이 부동산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그래서 경험 학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대학원에 가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다. 이론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공부와 실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배울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산골짜기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일정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확충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의 아파트라면, 이런 신규 아파트들의 지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허가 물량들이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지금 한정적입니다. 이것은 2023년, 2024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입지가 안 좋은 곳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부동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청약 신청을 해서 로또 아파트가 아닌 우회의 전략의 아파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했던 것처럼. 물론 저는 시간이 아주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전략들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얘기해도 유동성 장세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통화량이 너무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주 작다고 보여져요. 물론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정.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을 맞게 된다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을 맞게 된다면 일부 조정을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큰 폭으로 하락된다? 하향 조정된다? 그러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자꾸 오르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들을 너무나 지금 올라타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실거주 기반이라면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는 그만큼의 가치를 할 거니까는 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만약에 안 된다면 B급지를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B급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했던 것은 지하철 역사의 인근의 아파트들, 그리고 지하철 역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의 아파트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여기 뭐 핵심적인 노선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입지가 안 좋아도 무조건 청약하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아파트이면서 향후에 직장의 수요들이 확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지하철역들이 인근 거리에 만약에 지하철 역사가 개발이 된다거나, 그리고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노선의 지하철들이 정차하는 역이 끊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8호선의 끝, 7호선의 끝, 9호선의 끝, 마지막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역사들이 연동이 돼가지고 확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 마지막 역사에서 추후에 이 역사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건설이 되고 그러한 지역들로 연결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역사에서 어느 쪽으로 이 지하철역이 확충될 것인가, 어느 지역으로 확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지역들의 추가로 될 수 있는 지역들의 토지를 내가 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를 내가 추가로 매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그런 지역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로또 아파트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로또 아파트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가의 아파트를 많이 다루어 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3억대 아파트, 호반 서밋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처음 분양했던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검단의 모델하우스를 다 가봤는데, 그때도 미계약분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었어요. 검단 신도시 자체를. 근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물량들이 지금도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제가 뭐 어느 지역이 좋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로또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반 정도의 사람들은 야, 거기 아파트가 되겠어?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거기 허벌판인데? 이런 아파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아파트, 그런 B급지의 아파트들의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비용에, 그리고 내가 생활 여건이 된다면, 아니면 저처럼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가 막히면 2시간, 3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만약에 감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지역들을 내 집 마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앞으로도 전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 즉 공기라고 합니다. 이 공기가 짧지가 않습니다.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30개월 정도의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빌라를 많이 지어봤지만, 시행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나 6개월 안에도 짓습니다. 빨리 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빌라를 지었을 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의 공급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 부분 이 원하는 공급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파트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공급 자체가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계속 공급 부족 형상이 일정 시간은 계속 될 거란 거예요.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또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로또 아파트 당첨되면 좋겠죠. 하지만 누구나가 다 보는 로또 아파트만을 너무나 집중해서 이것만 답이다 라고 보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로또 아파트에 추첨제 물량들이 있으면 계속 도전하시면 돼요. 도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폭넓게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B급의 아파트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전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B급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고, 자금 여력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B급 아파트가 정말 내가 사는 그런 집의 선택적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핵심적인 지역 말고도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있다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셔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중개업소를 다니고 개발 계획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지역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몰랐던 지역, 그리고 내가 몰랐던 지역들을 하나 두 개씩 알아가면서 부동산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A급 핵심적인 로또 아파트가 아닌 B급 아파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지금 너무나 늦은 새벽이라서 제가 목이 지금 너무 좀 많이 잠겼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번 여러분들도 로또 아파트 말고 B급 아파트들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